요즘 이렇게 질문이 다 이런 식이야 왜 이렇게 이번 영상 주제가 약간 그거예요. 여러분이 소개팅 어플에서 걱정하시는 거 그거 그냥 싹 다. 네네. 싹 저도 다. 솔직하게 할게요. 네네. 최대한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대표님한테 막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전화 와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개팅 앱 대표분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진행해 볼 텐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호님 유튜브 채널에서 몇 번 언급이 됐던 블라인드 데이트라는 소개팅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자 운영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굳으셨네요. 굳었죠.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소개팅 주선이 취미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결혼에 성공시킨 커플이 이제 10쌍이 넘고 사귄 커플은 거의 200쌍도 넘어서 이제 지금 세지도 못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소개팅 어플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소개팅 주선이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잘 될 것 같은 데서 소개를 해줬는데 실제로 사귀고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면은 보람이 있더라고요. 박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연애 코치해주다 보면 뭔가 잘 되면은 이게 뭔가 좀 이런 보람, 쾌감 같은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이쪽 분야에서 그런 뭔가 희열 그런 게 주선을 해서 잘 됐을 때. 네, 맞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소개팅 어플에 되게 거부감 가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만큼.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업계 한가운데 계신 분으로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가벼운 만남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그렇죠.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이제 두 가지 같은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 소개팅 어플이 처음 시작한 게 스마트폰이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건데, 그때 당시 이제 처음 소개팅 어플 생겼을 때 흔히 말하는 뭐 원나잇이나 아니면 가벼운 만남 같은 게 너무 주로 이뤘어요. 제 입장에선 너무 아쉬운 거는 처음 운영하셨던 몇몇 어플 분들이 기반을 좀 잘 닦아주셨으면 괜찮은데, 돈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성을 띠려면 아무래도 가벼운 만남이 많아져야 돈을 많이 벌거든요. 매칭됐다가 또 매칭하고 매칭하고 그쵸. 아이템 쓰고 아이템 쓰고 네, 아이템 맞습니다. 쓰고. 네, 맞아요.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개팅 어플에 대한 뭐 부정적인 기사들, 뭐 정말 안 좋은 기사들도 많고, 그런 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소개팅 어플에 대해서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오프라인 소개팅이랑 소개팅 어플이랑 가장 큰 차이가 주선자가 없다 보니까 이게 눈치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해도 되는 거죠. 여기서 뭐 나쁜 짓을 하든 뭐라든 누가 나한테 뭐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주선자가 없으니까.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군요.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네네네. 이제 가벼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미꾸라지가 물 흐리는 것처럼 이제 몇몇 사람들이 어플에 대한 인식을 너무 부정적으로 빠뜨려놨고, 두 번째는 이제 허위 프로필. 이 사람이 명문 대학을 나왔다든가 아니면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이라고 얘기하고. 구라. 네네, 그쵸. 근데 그렇게 해놓는데, 이제 요즘 소개팅 어플은 저희도 그렇고 가입할 때 대학교 졸업증명서나 아니면 명함, 재직증명서를 내요. 요즘 어플들은. 근데 옛날 어플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사기치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나는 뭐 다 서울대 나와서 뭐 의사고 키도 180 넘고 실제로는 만났는데. 네, 아닌 거죠. 그쵸. 사진 도용도 너무 많고, 그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 사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프로필 심사가 강화가 돼서 괜찮다. 요즘은 점점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저희 앱이 아니라 다른 어플이긴 하지만 서울에 이제 상위권 대학을 나와야지만 가입이 되는 어플도 있고, 그리고 가입할 때 뭐 대기업 이상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물론 거기도 재직증명서나 이제 명함 같은 걸 제출해야 되고, 이렇게 점점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좀 믿을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플 대표님이라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라고 보시는 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일단 넘어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인식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오프라인에서 연애 못하는 애들이 모인 집단. 그래서 만나면 별로인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 인식. 찐. 그런 사람들 집단이라고 하는데, 근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름 있는 나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소개팅 어플 가입해서 한 3일만 있어 보시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여기도 정말 잘난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걸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 이거 불대 광고한 다음에 불대 그 커뮤니티 글에 올라온 거 제가 캡처했거든요. 너무 뿌듯해가지고. 있다. 연애 못하는 못살분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추천해주신 박구님 너무 감사합니다. 완전 누구한 거죠. 이거 알바 아니잖아요. 네, 저희는 뭐 알바가 없어요. 안 쓰잖아요. 네. 이거 딱 보고 너무 뿌듯해서 캡처를 했어요. 네. 가입해서 오시면 박호님처럼 이런 잘생긴 분들 정말 많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이제 이렇게 프로필이 있으니까 오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상도덕이 있잖아요. 저는 매칭하면 안 되잖아요. 하셔도 상관없죠. 에이, 저는 약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받긴 하는데 저도 욕심나는 정도로 너무 괜찮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하다가 이제 안 하죠. 그 정도로 괜찮은 분 되게 많더라고요. 이건 진짜 객관적으로. 근데 이제 또 보면은 이 괜찮은 분이라고 하면은 이거 알바 아니냐, 소개팅 어플 알바 해봤다 뭐 이런 분들도 영상이 있거든요. 유튜버들 분 중에서.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어디 앱이라고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소개팅 어플 중에 대다수는 알바를 많이 써요. 아, 대다수가요? 네, 대다수는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저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제 지인들한테 알바 제의도 많이 들어왔었고. 이거 내부자 폭로 아니에요, 이거? 아니, 내부자 폭로라기보단 잘못된 거니까 어쨌든 네. 이거는 좀 고쳤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조심스레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알바를 쓰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진짜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한테 아이템을 많이 쏘니까. 그쵸. 근데 매칭은 안 되니까 더 쓰는구나. 네네네. 약간 중독 같은 거네요. 희망 고문. 그쵸. 희망 고문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전 가장 정말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알바를 쓰는 어플은 정말 쓰지 말라고 주변에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죠. 그 어플이 뭔지는 아시는 거잖아요. 업계 관계자분들은 아마 거의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플이 알바가 있다. 네네네. 근데 얘기는 못 하시겠죠. 아유, 그러니까 하면 고소당하잖아요, 이건. 뭐 그렇죠. 네. 패스 이거는. 네네네. 그러면은 대신에 알바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 있죠. 특징 있죠. 공통점 있죠. 보면 대충 딱 알죠. 우선은 가장 큰 그 특징, 공통점은 뭐냐면 사진을 보통 소개팅 어플이 뭐 최대 6장 그리고 최소 2장 이렇게 올리면 알바들은 프로필 사진을 꼼꼼하게 올리지 않아요. 다 6장을 채워서 올리지 않고 자기소개도 한 줄, 2줄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외모는 정말 뛰어나. 근데 자기소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제로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은 알바를 의심하는 게 맞아요. 네네. 두 번째로 누가 봐도 훈남 훈녀인데 나한테 먼저 호감을 보내. 그러면은 의심해봐야 돼요. 솔직히 우리도 다 알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만날 수 있는 이런 기준치, 한계치란 게 있는데 그걸 넘어선 분이 갑자기 나한테 먼저 대화를 하자고 이제 연락이 온다. 그럼 왜냐면 나도 돈을 써야지 이제 그 사람한테 나도 돈을 써야지 이제 그 사람이랑 뭐 대화창을 연다든지 아니면 연락처 교환을 한다든지. 근데 실제로 그런 번호도 허위 번호로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많이 의심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법률 사무소나 아니면 담당 뭐 변호사 통해서 우리는 알바비원을 쓰지 않는 거에 뭐 법적인 책임을 다 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는 어플들이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플들은 좀 믿을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실제로 법으로 공증을 받는 거군요. 네네네, 맞아요. 아. 공증 계약서를 써서 이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알바를 쓰지 않는 거에. 보통 그 표시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저희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어플도 이제 이성회원 프로필 밑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한 줄씩 명시를 해놓는 편이에요. 아, 그 어플들은 그래도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놓는 어플들은 제가 봐도 알바를 쓰지 않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진짜 꿀팁이다. 네네. 그 한 줄을 넣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이 분명히 필요한 거군요. 네네, 맞죠. 없으면 알바를 좀 쓸 수 있다. 뭐 100% 쓴다는 아니지만 그건 의심을 좀 해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진짜 몇 개 없어요, 그런 어플이. 그냥 알면서도 안 써요. 알면서 안 쓰다는 건 이제 알바를 쓰기 왜냐면은 예를 들면 같은 어플에서 이제 그 최초로 제가 한 걸로 아는데 저도 이제 다른 어플들에 많이 가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시장 조사할 겸 눈팅하고 막 얘네는 그쵸. 뭐 무슨 시스템 보면서 분명 알면서도 안 넣는 거예요.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아, 실제로 알바를 썼으니까. 썼으니까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못 끊는 거죠. 왜냐면 그게 주된 수익 수단인데. 그렇죠. 마치 그거랑 똑같네요. 유튜버 뒷광고 비슷한 거네요. 거의 그런 개념이죠. 그쵸. 뒷광고하면 뭐 단가도 더 올라갈 수 네네네네. 있고 광고 효과도 더 좋으니까 네네네. 이제 하는데 이제 법적인 어떤 문제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쵸. 그럼 이제 업계 분이시니까 내부 폭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오늘 솔직히 요즘 이렇게 질문이 다 이런 식이야. 왜 이렇게 이런 이번 영상 질문을 주제가 약간 그거예요. 여러분이 소개팅 어플에서 걱정하시는 거 그거 그냥 싹 다. 네네. 싹 저도 다. 솔직하게 할게요. 네네. 최대한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대표님한테 막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전화 와서? 궁금해서 어떤 분인지 한번 커피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아, 다른 대표님들. 저 너무 궁금해. 한번 뵙고 싶어요. 원래 서로 아는 건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네, 전혀. 근데 대충 뭐 하시는 분들인지는 이제 아름아름 들어서 알고 있죠. 제가 듣기로는 제 아는 여사친 한 명이 소개팅에 고인물인 친구가 있거든요. 네네네. 소개팅만 8년 했대요. 거기서 많이 네. 만나고 네. 좋은 분도 만나고 뭐 별로인 분도 만나고 다 했다는데 고수네요, 고수. 대표님들을 막 엄청 알더라고요. 각 유명 어플들에. 근데 하는 말이 그 친구가
다른 어플들은 매칭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다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건 되게 유명한 일화예요. 아 진짜 어떤 네, 거예요? 되게 어디 어플이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안 되죠. 말하면 안 되지. 되게 유명한 일하고 네. 그 어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입을 하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정말 이쁜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카드를 받게 되어 있고 반대로 뭐 여자분이면 여자분한테도 그분의 카드가 뜨게. 이제 최대한 빨리 뜨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이제 저희는 이제 하트라고 하는데 좋아요를 보낼 수 있는 화폐 수단 같은 거거든요. 아이템. 그게 이제 아이템이 이제 무한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한으로 뭐 그건 좀 보내고 상도에 만날 좀 어긋나지 않나요? 근데 대표님 말고 그럼 직원들은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제 지인도 많이 만나셔서 아, 그 대표님이? 네네. 근데 그 대표님이 그 대표님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표님이 아니라 대표님 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분이 만나서 진심을 다해서 정상적인 만남을 했으면 전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제 기준에는 좀 모두의 기준에서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플 누군지는 공개 안 했으니까 그런 분도 업계 있다. 상도덕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 그렇죠. 얘기하면 안 되죠. 네. 하지만 감이 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분이랑 매칭하신 예쁜 여기 구독자분들, 박하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매칭도 알고리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어떤 어플은 처음에 가입을 해서 들어오면은 매력도가 높은 분들, 점수 높은 분들의 카드를 먼저 줘서 이 어플에 대한 어떤 좋은 인식을 먼저 심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희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모든 소개팅 어플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아닌 어플도 있겠지만. 초반에는 그래도 좀 좋은 점수의 카드가 나온다. 네네, 그죠.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매력적인 회원들, 인기가 많은 회원들이 초반에는 이제 먼저 소개가 되게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업 전략 같은 거네요, 이거. 그쵸. 이거는 거의 뭐 정석과도 같은 그런 건데, 그게 왜냐면 처음 가입하자마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개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가입했는데 너무 매력이 없어, 너무 별로야. 그러면 저라도 탈퇴하거든요. 사실 사람의 마음이 다 그쵸. 힘들게 막 자기 사진 올리고 프로필 적고 자기소개 적었는데 너무 별로야. 그럼 뭐야, 여기 별로네 하고 이제 탈퇴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가입해서 이제 며칠 동안은 적어도 있어야지 이 어플에 대한 뭐 장점 같은 것도 뭐 보고 그럴 텐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뜨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초반에는 인기가 많은 회원들이 소개가 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괜찮은 사람은 전체 회원 중에서 거의 10% 안쪽이에요. 10% 내외인데. 아 10% 정도예요? 네네, 10% 정도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하루에 뭐 100명의 회원이 가입해도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소개되는 이성의 프로필 수는 또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뭐 10명이 소개된다든지 그 숫자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입한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괜찮은 카드를 볼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너무 오래 있으면 또 안 되네. 네, 이걸 이제 업계 용어로 이제 고인물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고인물이 되면 될수록 매력적인 카드를 받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초반에 빨리 좋은 분을 만나서 탈퇴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약간 매출을 약간 좀 희생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려고 온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정직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거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도 소개팅 어플 해봤잖아요. 저 남자잖아요. 보통 보면 이제 클럽을 가든 어디 놀러 가면은 보통은 이제 남자들이 비율이 훨씬 많잖아요. 약간 남탕이라고 하죠. 그쵸. 소개팅 많이 어플은 평균적으로 이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성비. 아시잖아요, 이거. 네. 네, 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소개팅 어플의 남녀 성비는 남자가 8, 여자가 2, 그리고 심한 데는 9대1. 9대1요? 아니면 9.5대 0.5인데도 많아요. 여자가 0.5죠? 네네. 실제로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거든요. 이게 이제 어플 이용자 분석해주는 사이트인데, 우리가 이제 이름 한 번씩 들어본 어플에 남녀 성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실제로 다 보고, 이건 인터넷 검색에서 소개팅 어플 성비라고만 쳐도 다 볼 수 있는 자료예요. 네. 남자가 일단 무조건 많다. 여자분들한테는 유리한 거네요? 뭐 여자분들한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성비가 저는 이게 불균형이 되면 너무 많은 호감이 오는 것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정성 있는 만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소개팅 어플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지 하루에 호감이 100개가 오는 어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자분들, 수강생분들 소개팅 어플 딱 가입했을 때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좋아요가 막 미친 듯이 막. 그게 심지어 이제 좋아요를 보낼 수 있는 무제한 건도 있어요.
무제한권은 한 달에 한 3만 원 내면 내가 1000명, 뭐 10,000명한테 보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좀만 괜찮으면 다 누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100명한테 누르는 사람이 전 진정성 있는 만남을 절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비에 대한 지나친 불균형도 저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불대는 어떤가요? 불대는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박호님 덕분에 여성 회원분들이 많이 가입을 해주셔서 저희는 정말 거의 균등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소개팅 어플은 저희밖에 없다고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봐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네네. 혹시라도 이용하시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제가 정성껏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개팅 앱의 실체를 말씀해주신 소개팅 앱 블라인드 데이트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사랑받는 하루 되세요. 아, 그리고 저 한 가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뭐 이게 루머 같은 게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네. 블라인드 데이트 이제 운영자에 대한 뭐 이런 루머 같은 게 있었는데 대표님 직접. 네네네. 아. 있었는데 사실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쁜 회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뭐 마음에 든다. 만나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다는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아까 그 얘기했던 그 대표가 혹시 본인 얘기 네,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단 한 번도 연락을 개인적인 마음에 든다 이런 연락을 드린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고 근데 연락을 드린 적은 있었는데 그게 왜냐면 저도 이제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어플이 또 초반에 오류가 많았어요. 뭐 카드도 제대로 안 뜨고 그래서 특정 시기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입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한테 제 개인 번호로 연락을 드렸던 거예요. 남자분들한테요? 네, 남자분들한테 똑같이 연락을 드렸어요. 네네. 그 내용이 뭐냐면, 저 블라인드 데이트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블라인드 데이트에 이런 오류가 있다. 이 부분은 이용하시는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남자, 여자 똑같이 다 연락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블레 카톡 공식 계정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잘못 생각하고 저도 잘못한 거죠. 아, 개인으로 해봐. 네, 개인 번호로 이제 저 블레 아. 운영자니까 이제 그분들 많이 놀라시고 이게 뭐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개인정보 했던 것 대표가 열람해서 연락한 느낌.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진심을 뉘우치고 있지만 단지 정말 업무적으로 공지사항을 전달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루머 해명. 네네네. 네.